네, 안녕하세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주 엠로보 대표 안상선입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한번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직접 뭐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개발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 활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비스 그 중에서 한번 챗봇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예전도 아니죠. 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여러분이 어떤 뭐 찾은 게 있고 뭔가 찾고 싶다 그러면은 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직접 검색을 해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찾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보면은 제일 좀 특이한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직접 찾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명령어 친다 그러면은 바로 찾아줍니다. 근데 예전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개발을 배워가지고 어떤 언어 배워가지고 어떤 검색을 잘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어떤 뭐 별도의 검색 엔진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찾는 거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지게 된 게 여러분이 진짜로 사람 말하듯이 나 이거 찾고 싶어 그러면 바로 찾아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보면은 직접 말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음성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프 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클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이런 서비스 쓸 때 가장 많이 보는 형태가 바로 챗봇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챗봇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챗봇 개발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챗봇에 대해 가지고 챗봇이 어떤 건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챗봇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챗봇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할 거는 어떤 데이터를 주는 챗봇에 대해 가지고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챗봇을 하는데 보면 우리가 직접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뭐 클릭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타이프 치는 것도 있고, 클릭하는 건 우리가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음성으로 뭐라 한다 경우에는 컴퓨터가 여러분의 말을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건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자연어 분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더 다르게 자연어 분석을 갖다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볼게요. 데이터 정보 지식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공공 데이터라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데이터는 다 공공 데이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와 정보 갖고 차이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을 갖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챗봇을 만들 때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게 데이터인지 정보인지 지식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을 갖다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래요. 데이터라는 건 우리가 라틴어에서 유래한 거고 데이터를 갖다가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기록이죠.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운동할 때 어떤 무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선수가 달리기 할 때 뜨는 그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노트 필기한 걸 갖다가 조정할 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건 기록인 거고 대표적인 게 한번 우리가 주식시장 한번 볼게요. 금융기업 관련돼 가지고 주식시장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S전자의 2017년도 매출액이 10조라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날씨에도 똑같죠. 오늘 날씨가 15도다. 오늘 기온이 보니까 좀 15도에서 20도 사이다. 최고 기온이 얼마다. 이게 다 수치로 돼가지고 어떤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만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어떤 사실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거 가지고 우리가 가치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걸 정보라 그래요. 정보는 어떤 거냐면 그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코멘트,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다는 해석까지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전자 매출액이 10조라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10조라는 게 과연 알겠다. 근데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정보라는 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가치 판단이나 어떤 유용한 뭔가를 제공하는 겁니다. 10조 정도면은 이게 실적이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걸 정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최고 기온이 몇 도고 몇 도예요. 최고 기온이 예를 들어 30도라 그러면 어떨까요? 30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30도니까 뒤에 어떻게 나오죠? 다소 더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0도라는 건 덥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온도 최저 기온이 예를 들어 영상 7도고 최고 기온이 20도예요. 그럼 뭘까요? 온도 편차가 크구나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겠죠.
이걸 정보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지식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보를 받았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 가지고 이런 거죠. 이거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까지 주는 걸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실적이 양호하다. 예를 들어 뭐 현대 자동차 실적이 얼마다. 기업들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어요. 실적 발표를 하겠죠? 그때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아, 주가가 지금 예를 들어 실적이 되게 양호한 거니까 투자자가 원하는 거는 이때 주식을 사는 게 좋습니다라고 해주는 거죠. 의사결정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기예보 들으면 이렇습니다. 일기예보 시작할 때 이렇게 하죠. 오늘 온도는 몇 도고 습도는 몇 프로고 기온이 다소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혹시 일기예보 할 때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주로 나오는 거, 우산을 챙기세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겨울인데 너무 추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좀 두껍게 입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의사결정까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이 있는 거고, 잘 보면 동그라미가 좀 차이가 있죠? 이게 뭐냐면 가치의 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제공하는 게 데이터인지 정보인지 지식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식을 갖다가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장 비싸게 팔고 가장 가치 있는 정보는 뭘까요? 그렇죠. 이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주로 어떤 분이 하시는 거죠? 주로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기업의 의사결정이라든지 어떻게 할 건까지 직접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이런 분들을 뭐라 부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거는 데이터 분석도 있겠지만은 분석가 과학자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과학자는 분석을 토대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당신이 어떻게 하라, 기업이 어떻게 해가지고 의사결정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 봤어요. 앞서 얘기했던 챗봇 얘기하면서 데이터를 얘기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봇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봇은 도대체 무엇이냐? 봇은 그냥 로봇에서 ROBOT죠. 거기서 그냥 로봇인데, 좀 다르게 우리가 보통 로봇이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형태가 있고 직접 움직이는 로봇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봇이라는 거는 좀 다르게 직접 이렇게 형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처럼 뭔가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자동시켜가지고. 그래서 뭔가 사람처럼 해주는 겁니다. 혹시 챗봇 할 때 그 챗봇의 앞에 있는 CHAT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채팅하다 잡담하는 거죠. 얘기하다. 그래서 봇이라는 거는, 챗봇이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서 말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따라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봇이라는 거는 그냥 자동화 시켜가지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 페이지 같은 거 검색할 때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검색해가지고 이거 괜찮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어디에 붙여넣기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은 건데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들어가가지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저장시켜줘 해가지고 요거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크롤링 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봇이라는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하는 거 갖다가 따라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봇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한번 뭐 챗봇도 있고 크롤링봇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자동화 시키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봇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예전부터 나와가지고 주목을 받았고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좀 이게 봇이 다른 형태로 지금 뭔가 좀 개념이 이전과 좀 동일한데 이 개념을 갖다가 좀 다른 쪽으로 응용해가지고 최근에 화두가 된 게 있습니다. RPA라 그래가지고 영어로 친다 그러면 로보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뭔가 자동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봇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의 행동을 갖다가 자동화한다 이런 의미였는데 RPA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보니까 잘 보니까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회사 업무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걸 갖다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 봇들을 갖다가 같이 결합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에 대해 가지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러 봇들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업무 자체를 한번 자동화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RPA라는 개념이 최근 주목받고 시작하고 있고요.
좀 다른 게 요걸 통해서부터 못 가져냐면은 그래. 이제는 RPA로 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의사결정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RPA와 그 여러분이 봤던 2016년도에 봤던 알파고 있죠. 그거 개념 이용해가지고 정말로 그러면 사람처럼 일하는 거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이 이렇게 RPA와 AI를 결합한 게 앞으로 미래를 선도할 어떤 비즈니스 트렌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RPA 관련돼가지고 대표적인 사례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보면은 뭐 일반적인 회사원들 입장에서는 보통 뭐 리서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회계 업무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 자동화되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거, 쉽게 볼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은 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요즘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뉴스 중에서도 보면은 그 처음으로 한번 뭐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기예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에 대한 뭐 투자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자동화 시켜가지고 뉴스를 만드는 뉴스봇 형태로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보면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이걸 갖다 우리가 로봇 저널리즘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RPA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한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느냐 물어본다 그러면은 뭐 사람이 쓴 건 똑같아요. 사람이 예를 들어 쓴다 그러면은 어떤 기사를 쓰기 위해 가지고 데이터를 찾겠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내용 중에서 기사를 써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분석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기사를 갖다 이렇게 묶는 거죠. 그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동으로 해가지고 기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기사를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 레포트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리서치 보고서라든지 이렇게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뉴스라든지 어떤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챗봇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챗봇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갖다가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챗봇은 어떤 거냐면은 대화하는 거죠. 내가 물어보면은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 보니까 오늘 지하철 시간 좀 알고 싶은데 알고 싶어. 오늘 비행기 출발 시간 알고 싶어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앞에 있는 뭐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리포트 주는 봇이 응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챗봇이라 그러면은 얘기해가지고 뭔가 대화 통해가지고 이거 해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봇인 거고 뭐 토크봇이라 그러고 챗터박스 봇이라 그러고 요즘은 그냥 봇이라 그래도 그냥 요즘은 특징이 뭐냐면은 일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명령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챗봇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봇은 당연히 사람의 얘기하는 거 다 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챗봇 대신에 봇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여기 링크 같은 거 보시면은 실제로 구글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뭐 구글 어시스턴스라 그러죠. 이거 통해 가지고 대화하는 거 볼 수 있는 거고 뭐 여러분이 본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부터 해가지고 요즘 웬만한 스마트폰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거 물어본다 그러면 그 일까지 대신 해주는 게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챗봇한테 음악 찾아줘 그러면 음악을 찾아가지고 들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챗봇은 이미 우리 생활에 많이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좀 더 진화하고 있는 거고 현재는 지금 이게 진행 중이라는 거죠. 앞으로는 좀 더 여러분이 생각보다 더 편한 거. 예를 들어 오늘 미용실 예약해줘 그러면 진짜 해주는 거예요. 그 일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봇 만든다 그러면은 그냥 그러면 봇하고 데이터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건데 좀 다른 게 실제로 챗봇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챗봇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어떠한 말이라든지 어떤 여러분의 정보 같은 거 받아 가지고 요거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여러분의 뭔가 요구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문진표예요. 문진표는 여러분이 보면은 병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혹시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가게 되면은 혹시 열이 있나요? 혹시 배는 아픈가요? 코 감기 뭐 콧물이 나오나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거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증세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진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챗봇을 만든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이런 항목의 경우에 이 사람은 어떤 병이다 그래 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챗봇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한다 그러면은 모든 거 다 하겠지만은 대표적인 거 문진표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응답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병이라든지
어떤 증세라든지 이런 걸 예측을 한다든지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고객 상담도 있는 거죠. 좀 다르게 우리가 문진표 같은 경우에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 예를 병원 간다 그러면은 물어보는 건 다 비슷비슷해요. 되는 건데 이것보다 좀 어려운 거 고객 상담인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진짜로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 업무 시간 이후에는 보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24시간 가능하도록 챗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담만 하더라도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좀 다른 게 이런 챗봇 같은 경우에는 문진표는 우리가 딱 정해져 있죠. 이 병이다가 정해져 있지만 요거는 그렇죠? 상담 내용에 따라 가지고 되게 형태가 좀 다양한 거죠. 휴대폰 예를 들어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금 문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규 가입이라부터 그다음에 자세한 상품 안내까지 다양한 뭔가 요구 사항이 있는데 요거까지도 다 자동화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볼 내용은 우리가 어떤 거 할 거냐면은 한번 뉴스봇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챗봇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어떤 메시지를 응답하는 건지 요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구현 원리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습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구현 원리라든지 어떠한 직접 들어가 보고 여러분이 코딩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구나 그리고 눌러보면서 이런 개념으로 동작하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봇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가 챗봇 하고 싶은데 왜 뉴스봇 하냐? 네. 챗봇은 우리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다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뉴스봇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정보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어떤 물음에 대해서 대신 응답해 주는 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맛집 데이터를 갖다가 긁어가지고 이건 페이지라든지 어떤 페이지에 블로그에 있는 맛집 정보 있는 거 갖다가 크롤링이라 그래야 이게 긁는다는 의미거든요. 긁어가지고 정리해 주는 걸 갖다가 일단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 챗봇으로 나 오늘 뭐 먹고 싶은데 알려줘 그래가지고 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날씨봇 같은 경우 어떨까요? 그냥 여러분이 날씨 알려줘가지고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예를 들어 우리가 봇이 있는데 일기예보 정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뉴스봇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 그러면 가로 열고 데이터 봇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뉴스라는 게 어떤 뜻이죠? NEWS, 새로운 거 주는 거죠. 정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챗봇이라는 거는 이런 뉴스봇들을 여러 개 이어 붙이는 거고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 때마다 그 뉴스봇이 와가지고 대신 정보를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본다 그러면 챗봇 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공지능 쓰는 게 아니에요. 알파고처럼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실제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물어볼 될지 이렇게 어떤 구조도죠. 이런 거 그려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어본다 그러면 답변으로 뭐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답변은 뭐라 그래가지고 어떤 이게 쿼리라 그래요. QUER라 그래가지고 어떤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변하는 이런 구조도 그린 다음에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인공지능과 조금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일단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예상하는 답변을 그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쓰는 거 이런 거예요. 사람이 뭐라 얘기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도인지 갖다가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들 따라가지고는 예를 들어 짜장면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중국집 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짜장면이나 중국집이나 메뉴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 음식 주문이구나 해가지고 이해시킬 때 이런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 이런 걸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앞에 중요한 게 챗봇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런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쿼리문 이런 어떤 논리 구조를 갖다가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음식 주문은 되게 하기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오히려 문제표 같은 게 어떨까요? 질문 항목이 한 3, 40개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니네 그러겠지만은 사람들이 응답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병이라든지 그런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를 많이 하신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이 직접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음식 주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인들도 쉽게 이런 구조도를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네, 일반인 관련돼 가지고 제가 챗봇 관련돼 가지고는 한번 방금 얘기했던 게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식 주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대표 뭐 시간표를 짠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길찾기 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특히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뭐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짠 음식만 피해주는 좀 음식 중에서도 좀 건강한 음식을 올려주는 어떠한 음식점 리스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학생이에요. 그러면은 학생인데 보니까 이 친구는 항상 9시에 정확히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문 여는 식당 정보만 해가지고 뭔가 주고 싶다든지. 그래서 챗봇 관련돼 가지고는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창업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뭐 맛집 검색 추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문진표라든지 이런 쪽은 일단 첫 번째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의사랑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의사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이라 그래가지고 다 할 수 있긴 있겠지만은 이게 주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입장벽이죠. 이런 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챗봇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최근 대학생들이 많이 했던 것 중에 기억 남는 게 시간표 짜주는 챗봇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거냐면은 당신이 남는 시간이 보니까 짜보니까 12시부터 3시까지가 시간이 공강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뭐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을 갖다가 검색을 해줘가지고 알려주는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챗봇 관련돼 가지고는 되게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걸 물어보는 거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는 거. 이게 그 챗봇의 어떠한 큰 메리트죠. 여러분이 어떤 시간이라든지 그냥 여러분이 어떤 뭐 찾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 돈을 주고 뭔가 검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게 이 챗봇 서비스의 어떤 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24시간 사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업무 시간 상관없이 어떤 뭐 심야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해외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어떤 거 찾고 싶어요. 근데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 사람이 항상 연락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심야 시간이에요. 그래서 따로 심야 시간에 안내하시는 분을 두는 것보다는 이런 챗봇 서비스를 든다 그러면 좀 더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한번 우리가 챗봇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고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얘기할 거는 한번 우리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챗봇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클릭해서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직접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버튼 누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글자를 얘기한다든지 뭐 어떤 얘기해가지고 그 의미를 파악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자연어 분석에 대해 가지고 다음 차시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